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전기기사, 전기기기 2010년도 1회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010년도 제1회 전기기사, 전기기기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 보시면 되겠죠. 41번 보시면 극수가 4극이고요. 주파수가 60Hz, 유도전동기가 슬립 5%로 전부와 운전하고 있을 때 2차 권선의 손실이 94.25W라고 줬죠. 거기다 밑줄 하나 긋게요. 2차 권선의 손실 94.25W, 거기다 밑줄 하나 긋으면 돼요. 이 2차 동선 얘기하는 건데요. P2C 얘기하는 겁니다. P2C. 그리고 토크를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토크 공식이 원래 4가지가 있죠. 일단은 단위를 보게 되면 뉴턴 메타하고 또 하나가 이제 킬로그램 메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공식은 삼성 유도전동기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자, 2파이 NS분의 60의 P2가 있겠죠. 여기 이제 단위는 뉴턴 메타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식은 킬로그램 메타로 나타냈을 때 0.975 NS분의 P2라는 놈이 있어요. 요거는 단위가 이제 킬로그램 메타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T는 2파이 N분의 60의 P0 출력이 들어가는 거죠. 요거 이제 단위가 뉴턴 메타고,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공식은 뭐가 있냐면 0.975 N분의 P0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킬로그램 메타로 이제 4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1번하고 2번 조건은요, 요 P2를 잘 보셔야 돼요. P2. 여기 이제 2차 입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2차 입력. 얘를 갖다 우리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동기 속도에 대한 토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기 속도는 속도가 일정하고 2파이분의 60이 변하지 않는 상수니까 이 동기 얘를 갖다가 우리 동기 와트라고도 얘기하면서 토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동기 와트라고도 해요. 얘 단위가 와트인데 동기 속도에 대한 토크라고 해가지고 동기 와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기 와트가 또 같은 게 뭐냐, 동기 와트 단답형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동기 와트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동기 속도에서의 토크를 동기 와트라고 해요. 그래서 동기 와트와 같은 말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토크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아까 뭐 동선, 2차 동선 뭐 이런 것들을 줬는데, 그게 이제 동기 하나의 와트 값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준 거는 사실 2차 입력 P2 값을 준 거죠. P2 값. P2 값을 넣어야 되는데, 주어진 거는 2차 권선의 손실이니까 2차 동선을 준 거네. 2차 동선. P2C를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회전자 속도에 대한 출력을 나타낼 때 토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동기 속도에 대한 토크, 요거는 회전자 속도에 대한 토크가 되겠습니다. 의미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 대부분 나오는 거는 네 번째 공식이 이제 대부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은 단위가 뉴턴 메타니까 1번 아니면 3번인데 지금은 첫 번째 공식을 가지고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주어져 있는 게 2차 동선을 줬기 때문에 이 P2 값 구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슬립 공식에 보면은 S라는 놈은 우리 2차 동선을 줬을 때 구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P2분의 P2C, 그죠? 그래서 요 2차 입력 값을 갖다가 다시 한번 쓰게 되면 S분의 P2C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2차 동선을 슬립으로 나눴을 때 입력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T라는 놈은 2파이 NS분의 60의 P2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자, NS 값을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NS는 우리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P분의 120F가 되겠죠? 동기속도. 그래서 극소가 지금 몇 극짜리냐면 4극이고요. 120의 주파수가 60Hz. 그래서 1800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RPM. 그래서 1800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60에다가 P2 값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선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2차 권선의 손실, 동선이기 때문에 요 동선이 나왔을 때 슬립 공식 요걸 이용했을 때 자리를 바꿔주면 2차 입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슬립은 5%니까 0.05 잡아주시면 되고요. 2차 동선은 94.25를 주고 있죠. 그래서 요거 나누면 1885W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입력 값이 되겠습니다. 1885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누르면 답 나오겠죠. 그래서 10 정도 나오네요. 10 뉴턴 메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죠. 뭐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얘가 나오죠, 얘가.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얘기할 수 있던 게 또 뭐 있었냐면 단답형 문제 같은 거 있어요. 토크는 2차 입력에 비례하고 동기속도에 반비례한다라는 얘기죠. 여기다 적으면 토크는 2차 입력에 비례하고 동기속도와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단답형 문제 스타일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토크 물어봤는데 요거는 우리 직류기의 토크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격이 5kW, 100V 타여자 직류 전동기가 어떤 보아를 가지고 회전하고 있대요. 자, 타여자 전동기에다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우리 타여자라는 놈은 외부로부터 전압을 공급받는 잔류자위가 필요 없는 형태의 전동기 발전기라고 했는데 지금은 타여자 전동기를 주고 있네요. 전기자 전류가 20A, 회전수가 1500rpm, 전기자 저항이 0.25m, 토크는 약 몇 킬로그램 메타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직류기에서 토크 공식하고 나오면요. 우리 저건 유도기 공식 4가지 잡아드린 거고요. 토크는 무조건 단위는 2가지예요. 뉴턴 메타하고 킬로그램 메타가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자, 한번 써볼게요, 제가. 2파이 n분의 60의 p라는 놈이 있고요. 요걸 다시 한번 바꿔 쓰게 되면 2파이 n분의 60에다가 p라는 놈은 2에다가 ia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값은 역기전력 값이 되겠죠. 그래서 단위는 뉴턴 메타가 되는 거고요. 이때 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분권이나 타여자를 줬을 때는 이는 V-IA의 RA가 되는 거고요. 물론 발전기 플러스가 되는 거고 직권 전동기를 줬을 때는 V-IA의 RA 플러스 RS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공식은 이제 킬로그램 메타로 나왔을 때 0.975 n분의 p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다시 쓰게 되면 0.975 n분의 p라는 놈은 2에다가 ia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단위가 이제 킬로그램 메타가 되겠습니다. 킬로그램 메타.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은 뭐예요? t라는 놈은 우리 중권 파권이 주어질 때 얘기가 되겠죠. 2파이A분의 p자파이의 ia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단위가 뉴턴 메타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 이제 9.8을 나눠주게 되면 킬로그램 메타로 단위 환산이 이루어지겠죠. 우리 1뉴턴 메타가 9.8 킬로그램 메타니까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9.8을 나누면 킬로그램 메타로 단위 환산이 되겠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킬로그램 메타로 나왔으니까 요거 가지고 풀면 되겠죠. 요거 가지고. 실적으로 요게 되겠네요. 요게. 지금 3번 공식은 뭐가 주어지냐면 병렬의 로수와 극수가 있기 때문에 중권 파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권 파권이 나오면 무조건 세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중권은 병렬의 로수와 극수가 같고 파권은 언제나 2개가 된다고 그랬죠. 극수에 관계없이 초코파이로 기억을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2번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바로 풀게요. 0.975에다가 회전수가 얼마 줬냐면 1500 줬죠. 1500. 그 다음에 역기전력 값을 갖다 잡아줘야 되는데 역기전력은 요 밑에 한번 잡아볼게요. 역기전력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여자 V-IA RA가 되겠죠. 그래서 V는 지금 단자전압, 아무 얘기 없는 건 단자전압, 전격전압 주어지는 거니까 100-IA가 얼마예요? 전기자 전류가 20A, RA 곱해주면 되는데 RA가 0.1이에요. 그럼 요거는 4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면 96 나오나요? 96V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96 곱하기 다시 한번 전기자 전류를 곱해줘야 되니까 20을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누르면 되겠죠. 1.25 정도 나오네요. 킬로그램 메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 다시 하면 직류기에서는 공식이 3가지가 있다. 유도기에서는 아까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직류기는 3가지가 있다. 그래서 뉴턴 메타로 주어지면은 1번 가지고 풀고요. 단 분권이나 타여자 주면 요거 넣고 직권 주면 요거 넣어서 풀면 되고요. 킬로그램 메타로 나왔을 땐 요거 가지고 풀면 됩니다. 두 번째. 근데 만약에 중권이나 파권이 나왔을 땐 세 번째 공식 갖고 풀어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단 중권은 같기 때문에 약분이 될 거고 파권은 2가 들어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자, 4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 3360 슬로스가 54에 동기발전기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자 코일의 두 변이 1슬롯과 8슬롯에 들어가 있다면 단절권 계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우리 동기기의 권선계수 쪽에서 나오는 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단절권과 또 하나가 이제 분포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절권인데 지금은 단절권 계수 KP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항상 공식은 어디 가고 싶어요 하면 사이판이라고 했어요. 뭐 타고 가요 하면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갑니다. 이렇게 따진다고 그랬죠. 사인 2분의 베타 파이. 그래서 요거는 답이 무조건 얼마 나온다 그랬어요. 0.9 얼마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보기에 답이요. 0.9로 시작되는 거는 몇 번밖에 없냐? 1번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1번. 2번, 3번,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풀지 않고도 그냥 바로 맞출 수가 있겠죠? 자, 풀어보면 사인에다가 2분의 베타 파인데 파이는 180 넣으면 될 것 같고요. 베타 값만 잡아주면 됩니다. 자, 베타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이라고 그랬죠? 우리 간격을 피치라고도 했고 코일을 권선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안 주어지면 극간격 안 주면 P분의 S분의 코일 간격으로도 구할 수가 있겠다. 자, 지금은 좋나 안 좋나 한번 볼까요? 지금 극간격 코일 간격 안 줬어요. 구해야 되겠네 다. 그래서 자, 우리 P 극수를 6극짜리 줬고요. 슬롯수가 54개 줬어요. 그래서 P분의 S 요거 구하면 극간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코일 간격은 자, 봐봐요.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는데 첫 번째 슬롯에서 들어가가지고 몇 번째 슬롯? 8번째 슬롯에서 나왔대요. 그럼 요놈 코일과 코일 사이의 간격은 두 개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8 빼기 1이니까 7이 되는 거예요. 7. 그래서 이렇게 7. 그래서 6, 9, 54니까 9분의 7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위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9분의 7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사인에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 1이 있는 거니까 안에 거 곱해서 밑으로 18, 위에 거 바깥 거 곱해서 위로 올라가겠죠? 7, 파이가 되겠죠. 파이는 180이니까 사인 70도 되는 거죠? 요거 누르면 답 1번 나와요. 0.9397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답은 0.9 얼마 나와요. 무조건. 그래서 답 1번 되는데 단절권에도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 있다면 뭐예요? 특징이 있었죠. 동량이 감소한다. 권선이 절약된다. 그래서 고조파를 제거하여 전압의 파형을 개선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4번 가도록 합시다. 요번에는 분포권이 나와버렸네요. 그러니까 우리 그 동기기 권선의 개수에서 43번은 단절권 개수가 나온 거고 44번에서는 분포권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분포권은 우리가 비교 상대가 누구였냐면 집중권이었어요. 근데 집중권을 안 쓰고 우리 분포권을 쓰는 이유가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코일을 나눠서 가보니까 손실이 감소돼요. 즉 노설 리액턴스가 감소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고조파를 제거하여 전압의 파형을 개선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우리가 분포권을 사용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분포권의 하나의 단점이라고 보면 이런 거죠.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분포권과 누굴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집중권을 비교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중권은 집중적으로 감았기 때문에 매극매상당 슬롯수가 1개예요. 이렇게. 분포권은 무조건 나눠서 감아야 되니까 2개 이상이에요. 이렇게 슬롯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감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코일이 두 덩어리가 있는데 분포권은 나눠서 감으니까 여기 하나 넣어야 나눠서 감는 거잖아요. 근데 집중권은 매극매상당 슬롯수가 하나니까 코일을 갖다가 두 덩어리를 한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기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더 클까? 분포권은 한 덩어리 들어가 있고 얘는 두 덩어리 들어가 있어요. 비교할 때는 항상 구멍수를 하나 가지고 비교해야 되겠죠. 얘는 하나고 얘는 2개니까 얘는 2개 가지고 비교하고 얘는 하나를 비교하면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조건하에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구멍이 하나니까 얘도 하나 가지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 비교해보면 얘는 2덩어리, 얘는 한 덩어리니까 기전력은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집중권이 더 큰 거예요. 코일을 많이 감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속이 많이 발생되고요. 기전력도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기전력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4.44 K 오메가
FM파이가 되죠. 그래서 우리 동기발전기의 유기기전력 공식에 의해서 자속이 커지면 기전력이 커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포권은 상대적으로 집중권보다 기전력이 작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분포권의 특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집중권에 비해 합성 유기기전력이 크다가 아니라 집중권에 비해 합성 유기기전력이 작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3번, 4번은 맞죠? 고조파가 감소된다.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감소된다. 맞죠? 집중권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분포권을 쓰는 거거든요. 네. 자, 45번 가도록 합시다. 45번 문제. 병렬 운전 중에 A, B 두 동기 발전기에서 A 발전기 여자를 B 발전기보다 강하게 하면 A 발전기는 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도 우리 잘 출제가 됩니다. 우리 기사 문제에서. 자, 보면 A 발전기를 갖다가 A 발전기 여자 전류를 증가시켰대요. 그럼 여자 전류가 커지면 자속이 커지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기전력은 항상 자속과 비례니까 기전력이 커진단 말이에요. 동기기 공식이든. 근데 이 공식은 사실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거죠. 직육이든 동기기든 유도기든 변압기든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계좌전류가 커지면 자속 커지고 기전력 커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량도 커지면서 부하분담비도 증가가 되겠죠. 부하분담도 용량이 커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부하를 걸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더 많이 부하 분담을 가져가다 보니까 코사인 세타 역률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떨어지더란 얘기입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위상 특성 곡선을 따져보게 되면요. 발전기가 어떤 전동기가 있을 때 역률 코사인 세타가 1 조건을 한번 기준을 잡아서 한번 따져보죠. 우리가 여기를 전기자 전류 IA, 여기를 계좌 전류 IF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자 전류가 커지면서 결론은 용량 커지고 부하 분담이 증가하고 역률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역률이 떨어지게 되면 역률이 1인 상타 기준으로 봤을 때 감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왼쪽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분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른쪽은 커지면 진상분이 발생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L, 여기를 C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자 전류가 감소하면 리액터로 작용하고 여자 전류가 증가하면 콘덴서로 작용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지상분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90도 지상 전류가 흐른다. 답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은 전동기 슬립의 범위를 물어봤는데 우리 유도기 쪽에서 우리 슬립의 범위가 3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전동기일 때 슬립의 범위. 얘는 어떻게 돼? 0보다 크고 항상 1보다 작고요. 두 번째, 우리 발전기라는 놈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슬립이라는 놈이 0보다 작죠. 그래서 마이너스 범위에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제동기가 있죠. 또 이걸 우리 다른 말로 역상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1보다 크고요. 항상 2보다 작은 범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는 원래 슬립 공식 가지고 따지는 거죠. NS분의 NS-N 요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상기 제동기는 이 회전자 속도가 실제 전동기가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가 붙죠. 위상이 반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마이너스가 원래 있던 거하고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가 2번이니까 플러스로 바뀌어버려요. 그때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때 슬립의 크기 대표적인 답이 얼마냐면 1.97이 되겠습니다. 1.97. 그 다음에 역방향에 의한 회전자기를 물어보면 E-S 답이 기출문제 하나 있어요. 역방향에 대한 회전자기가 얼마냐. 그래서 E-S 잡아주시면 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삼성 서버모터가 있어요. 서버모터. 삼성 서버모터 나왔을 때 슬립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0.2보다 크고 0.8보다 작아요. 요거 우리 기출문제 쪽에 있었어요. 앞쪽에서. 요거 하나 더 제가 잡아드렸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 거 뭐냐면 우리 발전기라는 놈은 단독 운전이 가능하죠. 단독 운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동기는 단독 운전이 가능해, 불가능해? 얘는 전동기는 항상 전원, 입력을 공급해줘야만 회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독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참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전동기 슬립의 범위니까 얘죠, 얘. 그래서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답 1번이 해당되겠습니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칠판 좀 정리하고 47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7번 이쪽에다 잡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정류자용 주파수 변환기를 동일한 전원에 연결된 유도전동기의 축과 직결해서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일단 답으로 찾게 되면 1번이 틀렸죠. 농용 유도전동기의 2차 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농용 유도전동기는요, 그 전동기 구조상 2차 여자 할 수 없어요. 2차 여자법은 우리 권선형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뭡니까? 속도 제어 쪽 보면, 농용과 권선형 잡아드렸을 거예요. 앞에서 다 정리해드렸는데, 우리 한번 정리해볼게요. 한 번 더. 속도 제어법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아닌 거 하고 물어보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1차 저항법하고요. 1차 여자법이 답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답.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농용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종류만 잡을게요. 앞에 내용 다 정리했어요. 우리 앞에서.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2014년부터 쭉 보시라고 얘기해드렸죠. 앞에서부터. 최근 거부터 역순으로 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파수 제어가 있었죠. 그래서 얘는 선박의 전기 추진, 인경공업의 포트모터에 사용되고 얘는 역률이 우수하다라는 장점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나오는 게 극수변환법.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전압 제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요거는 SCR에 바로 위상각을 이용해서 속도를 제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두 번째 밑에다 정리하면 우리 권선형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예요? 바로 2차 저항법이죠. 비례추이의 원리. 그래서 우리 장점이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이 용이하다. 그리고 우리 삼상권선형 유도전동기와 직류기의 분권전동기 장점이 있었죠. 두 가지, 유사한 점 두 가지 공통점. 저항으로 속도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하나 또 속도 변동률이 작다라는 거. 두 번째가 이제 나오는 게 종속법이죠. 종속법. 동기 속도를 이용한 거. 그래서 두 대의 전동의 극수를 이용해서 속도를 제한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죠. 직렬 종속, 병렬 종속, 차동 종속. 직렬은 우리 P1 플러스 P2분의 120F였고, 병렬은 직렬의 2배였고요. 차동은 P1 마이너스 P2분의 120F가 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였냐면 2차 여자법이죠, 바로. 그래서 지금 답이요.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얘. 농용에서는 쓰는 게 아니라 권선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그래서 우리 2차 여자법은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한다라고 했던 거죠. 자, 이어서 48번 보도록 합시다.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에서 정출력제에 속하는 거. 정출력제 밑줄 그시면 돼요. 우리 직류기의 직류기의 속도 제어 보시게 되면, 일단 답이 아닌 게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2차 여자법이 있죠. 왜? 이 2차 여자법은 직류기가 아니라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삼상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2차 여자법은 삼상권선형이 되는 겁니다. 직류기가 아니라서. 직류기의 속도제어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지고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요. 바로 계좌제어죠. 요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돼요? 우리 정출력 제어라고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전압 제어죠. 그래서 우리 전압 제어법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속도 제어가 광범위하고요. 또 하나가 뭐예요? 운전 효율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죠. 운전 효율이 좋다. 그래서 요거의 방식이 두 가지로 또 나눠지죠. 두 가지. 첫 번째가 워드 레오나드 방식. 이건 정밀한 속도 방식. 그 다음에 일근어 방식.
얘는 반대적으로 뭐예요? 부하 변동이 심한 장소. 그래서 부하 변동이 얼마나 심하길래 일그러지겠느냐, 찌그러지겠느냐 이렇게 외워도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속도를 갖다가 좀 일정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플라이 휠을 설치하는 거죠. 축세 효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항 제어법이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출력 제어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계좌 제어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9번 가도록 합시다. 49번 문제. 전격 전압이 6000V고요. 전격 출력이 12000kVA, 매상의 한극당이죠. 매상의 이제 한상당 동기 임피던스가 3ohm이라고 했을 때 삼상 동기 발전기의 단락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상의 동기 임피던스 3ohm 주었네요. 이거는 우리가 그 단락비에서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공식을 좀 쓸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단락비 쪽에 보면 동기 임피던스율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동기 임피던스율 또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라고도 하는 건데 공식이 이번 주 4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이제 KS분의 1이고요. 이게 단락비입니다. KS가 단락비. 그 다음에 이제 V제곱분의 PZ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V분의 루트 3에다가 IN의 ZS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공식이 IS분의 IN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단락전류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IN 값은 정격 전류인데 요거는 우리가 안 주어져요. 그래서 루트 3 V분의 P로 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삼상이니까 동기기는 삼상 Y결선이기 때문에 전격 전류가 안 주어집니다. 단락 전류는 주는데 얘를 안 주어져요. 그래서 루트 3 V분의 P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결론을 내면 이게 1번 공식, 요게 2번 공식, 요게 3번 공식, 요게 4번 공식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참고적으로 좀 알려드리면 요 3번 같은 경우는 공식밖에 안 나와요. 시험에 계산 문제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조건이 하나 들어간다면 여기 V가 성간전압이잖아요. 근데 우리 문제 조건에서 이 공식을 물어봤을 때 우리 2가 원래 상전압인데 2를 성간전압이라고 주어집니다. 출제자가. 그래서 2를 갖다가 원래 상전압, V가 성간전압이지만 우리 출제자가 요 문제 공식 물어볼 때만큼은 2를 성간전압이라고 주기 때문에 V 대신에 2로 바꿔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 INZS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1번은 보통 요거 주고 요거 물어보거나 요거 주고 요거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간단한 계산 문제가 되는 거고요. 2번은 여기 P, 용량이 주어졌을 때 2번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용량. 그 다음에 4번은 단락전류가 주어지면 4번 공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4번에서는 또 뭐도 주어지냐면 용량도 주어지는 거예요. 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격 전류를 안 준다고 했잖아요. 루트 3 V분의 P로 구해야 돼요. 이 P가 용량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돼요. 공식 나오면 무조건 3번이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물어보면 1번 어차피 가지고 푸는 거죠. 용량 주어지면 2번, 단락전류 주면 4번. 단 용량이 4번에도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이에요. 단락전류만 나오면 무조건 4번이야. 근데 단락전류가 없고 용량만 보이면 2번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돼요. 근데 또 하나 얘기하면 요 세트의 조합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단락비가 주어지고 용량이 주어졌을 때 1번과 2번 공식을 이꼬로 쌤쌤 놓고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동기 임피던스를 물어보거든요. 여기 있는 동기 임피던스. 그러니까 얘 주고 얘 주면 대각 곱하기 해서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출제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요 세트하고 요 세트로 묶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락전류가 나오면 단락비하고 단락전류 좀 이렇게 세트로 묶어야 되겠죠. 자, 하여튼 보면 자, 지금 문제는 지금 용량, 그렇죠. 출력이 용량이니까 2번 공식을 가지고 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락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번, 2번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야. 단락비를 물어보고 용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KS분의 1은 V제곱분의 PZS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그럼 KS는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 편에 있는 거 물어본 놈의 같은 위치에 곱해지는 놈, 같은 위치에 있는 놈들은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PZS분의 V제곱하고 나오면 돼요. 자, 그러면 P가 얼마냐면
12,000이죠. 기본 단위로 가야 되니까 KB 20에 삼승 잡고요. 동계 임피던스가 3옴이고 그 다음에 전압 전격 전압이 되겠죠. 6,000의 제곱. 우리 전격 전압이 성간 전압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답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 나와요. 1.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해설이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 공식 4가지를 딱 정리해 놓고 푸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단락비 주어지면 1번, 그 다음에 용량 주어지면 2번. 그래서 지금은 요걸 단락비를 물어보고 용량이 주었기 때문에 1번, 2번을 쌤쌤이라고 놓고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락전류 주어지면 4번. 요거는 공식밖에 안 나온다 그랬죠. 전체를 다 잡아드린 거예요. 동기 임피던스율에 대한 공식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은 전압 변동률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걸 물어봤는데, 자, 우리 전압 변동률 한번 볼게요. 그 변압기에서 전압 변동 공식 2가지가 있는데 V2n 분의 V20 마이너스 V2n이 있죠. 요거는 우리 2차 부하를 걸었을 때의 전압과 요거는 2차 무부하 시 전압, 부하를 걸지 않았을 때의 전압이 되는 겁니다. 항상 얘가 더 크죠, 우리 크기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던 게 뭐냐면 P 코사인 세타 뿌라 마이너스 Q의 사인 세타. 이 전압 변동 공식도 상당히 많이 했죠. 플러스 나올 때는 뭐예요? 지역률. 요거 지역률이죠. 뒤질 때 역률. 마이너스는 뭡니까? 진역률이죠. 참고적으로 P는 저항 강화율, Q는 리액턴스 강화율 이렇게 따지는 거죠. 잘못된 거 물어봤는데 지금은 보게 되면 요거 가지고 뭐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 공식은 상관이 없고 답으로 볼 건데 4번이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 인가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무부하 2차 단자전압에 반비례한다고 그랬는데 요게 우리 2차 무부하 시전압이잖아요. 그럼 전압 변동률하고 무슨 관계야? 지금 비례 관계죠. 비례죠, 비례. 반비례라고 했으니까 4번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원래 하나씩 다 따져봐야 되는데 답만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갈게요. 농용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삼상유도 전동기의 기동법 한번 볼까요? 이것도 지금 거의 몇 번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농용이 있잖아요. 삼상유도 전동기 기동법 농용. 그래서 첫 번째 누가 들어가냐면 직입기동이 있죠. 이걸 우리 다른 말로 전전압기동. 우리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5kW 이하였죠. 두 번째가 누구 있냐면 Y델타 기동이 있죠. 요거는 범위가 어떻게 들어가요? 5에서 15kW. 그죠? 그래서 범위 나오면 5에서 15, 10kW에 사용되는 것도 Y델타입니다. 세 번째는 기동보상기가 있었고요. 이건 15kW 초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가 있냐면 리액터 기동 있죠. 상을 바꾸면 안 되는 리액터 기동. 요게 바로 다 농용 겁니다. 농용. 그 다음에 권선형에는 2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2차 저항 기동이 있죠. 2차 저항 기동이라는 것도 사실은 2차 측에 이제 저항을 삽입해가지고 기동 전류를 갖다가 억제시키는 게 이제 목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게르게스에 의한 기동. 이 2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종류만 따진다 그러면 항상 얘기했지만 농용이 아닌 거 그러면 2개가 답이고 권선형으로 맞는 거라도 2개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무조건 2개예요. 종류로 나온다 그러면. 근데 이제 용량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쪽으로 답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농용 유도 전동의 기동 방법을 옳지 않은 거니까 우리 권선형에 있는 2가지 중에 하나 보기 있으면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저항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에 52번 가도록 합시다. 전격 출력이 7.5kW고요. 삼상유도 전동기가 전부하 운전에서 2차 저항선이 300이래요. 슬림 물어봤죠. 자, 봐봐요. 우리 슬림 S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식이 4가지 있잖아요. 첫 번째가 우리 NS분의 NS-N이고요. 두 번째가 E2분의 E2S죠. 세 번째가 F2분의 F2S고요. 네 번째가 뭐예요? P2분의 P2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2차 동손이라고 했는데 이 2차 동손 또는 뭐라고 했냐면 2차 구리손이라고도 했어요. 구리손. 또는 이걸 뭐라고 돼요? 우리 저항손이라고도 해요. 사실은 저항손.
이게. 왜냐면 이 동선이란 PC가 결론은 I제곱이 R이거든요. 그래서 저항체에서 전류를 흘렸을 때 제곱만큼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동선인데 저항체에서 발생하는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저항손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단 이게 P2기 때문에 2차 저항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 나오면 무조건 요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슬립. 자, 그럼 봐봐요 이제.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죠. 요거 입력인데 이거 2차 입력인데 줘 안 줘? 안 준다 그랬잖아. 출력보다 손실로 구하면 돼요. 그럼 S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P2분의 P2C 가지고 풀면 되죠. 그러면 지금 입력은 안 줬죠? 출력하고 손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단위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을 킬로와트로 바꿔서 0.3 킬로와트로 잡든가 7.5 킬로와트를 와트로 바꿔서 7,500으로 잡든가 단위만 맞춰주면 됩니다. 저는 와트로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7.5, 7,500이 되겠죠? 더하기 얼마예요? 300인가요? 예. 분의 300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퍼센트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2차 입력이니까 출력 더하기 손실로 잡아준 겁니다. 저는 출력이 7.5니까 7,500 단위 맞춰주니까 3.85% 나오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1번 되겠습니다. 예. 자, 넘어가서 5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좀 정리하고 가죠. 53번. 자, 53번 보시면 이것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 조금이 아니라 사실 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답이라고 쓰세요. 일단은 답이라고 쓰시고 이 문제 나오면 답을 외우세요. 어차피 지금까지 이거 한 문제밖에 없거든요. 숫자밖에 나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주파수가 전격보다 3%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변환값이니까 F-인데 기준은 1이에요. 100%니까 1이에요. 그러면 1에서 3% 상승했으니까 100에서 3%를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03%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1.30의 F라고 제가 쓸 수가 있겠죠. 요거는 변화되기 전, 요건 변화되는 후 값이니까 1.03의 F가 된다.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3% 상승이니까. 전압은 어떻게 했어요? 전압 변화된 값은 전격보다 3% 저하됐대요. 그러니까 0.97의 V라고 쓸 수 있겠죠? 100에서 3을 빼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된 상태에서 전원에서 운전되는 변압기가 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철선이 PI잖아요. 철선이라는 놈이 있는데 주파수 F에다가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만큼의 발생이 된대요. 그래서 F는 주파수, BM은 자속 밀도 최대치에 비례한다면 변압기 철선은 전격 상태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지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요 값을 비례한다고 놓고 요게 지금 전격 상태잖아요. 근데 변했잖아. 주파수는 3% 커졌고 전압은 전격 전압보다 3% 감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변화가 주파수하고 전압이 변했을 때 철선은 어떻게 변합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몇 프로 감소하냐 그거 물어본 건데 실적으로 보면요. 감소예요. 감소. 증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1, 3번은 날리면 되는데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이게 좀 어려워요. 우리가 전류라는 놈부터 시작을 해봐야 돼요. 전류라는 놈은 봐봐요. 우리가 전류라는 놈은 XL분의 V라고 쓸 수가 있겠죠. 우리는 오메오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 Z분의 V인데 리액턴스만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 L성분이니까 유도성 리액턴스 XL분의 V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XL은 우리 오메가 L분의 V라고 쓸 수도 있고요. 오메가 1이라는 것은 뭐야? 2파이 F 분의 V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건 이제 오메가니까 2파이 FL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보게 되면 주파수하고 전압은 어떤 관계예요? 주파수하고 V
이런 관계가 성립되겠죠. 전류하고 전압은 비례인데 주파수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우리 자속 밀도 한번 볼까요? 우리 자속 밀도 보면 우리 S분의 B는 S분의 파이 공식도 있지만 우리 전자기학 시간에 보면 이런 공식 나올 거예요. μH라는 공식이 있죠. 그러니까 요 뮤는 뭐예요? 투자율이죠, 투자율. 물론 이제 뮤 안에는 뮤0, 뮤S가 있는데 뮤0라는 것은 진공 중의 투자율로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7승. 그 다음에 뮤S는 비투자율이 되는 거고요. 요 H라는 놈은 이제 자장의 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원형 코일일 때,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일 때, 뭐 무한직선일 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 뮤H 값에서 우리 전류라는 놈은 항상 비례관계가 성립되죠. 우리 항상 전류에 의해서 자장의 세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비례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우리 그래서 요 I에다가 제가 F분의 V를 갖다 여기다 한번 집어 넣을 수가 있겠죠. 아까 우리 전류는 주파수의 반비례하고 전압의 비례라고 했으니까 F분의 V라고 이렇게 집어 넣을 수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용해서 한번 잡아 볼 건데요. 이 B라는 놈은 요걸 갖다 집어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 한번 집어 넣어볼게요, 제가. 자, F에다가, 요게 최대 자속 밀도인데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F분의 V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공식들에 의해서 관계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라는 놈은 결론은, F분의 V하고 비례관계가 성립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F분의 V를 집어 넣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F제곱, 요걸 다시 써볼게요. F 곱하기 F제곱분의 V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하고 얘 날라가면 결론은 F분의 V제곱이 되더란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집어 넣어봅시다. 자, 어떻게 집어 넣을 거냐면 주파수는 1.03F라고 했어요. 1.03에 F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V는 0.97, 0.97에 V인데 제곱의 V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돼요. 요거 계산하면 요거를 계산하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전체 제곱으로. 그래서 요걸 계산한 값이 얼마 나오냐면 0.913 나와요. 그리고 F분의 V제곱하고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감소를 물어봤으니까 요걸 빼줘야 되겠죠. 1-0.913 하면 요게 약 얼마는 8.75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요거 하면은 0.087 나오는데 곱하기 100을 해야 되니까 퍼센테이지로 물어봤잖아요. 8.7% 하고 나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8.7% 감소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 풀지 말고 우리 답으로 좀 기억하자. 53번 문제 여러분들 답이라고 적어 놓고요. 우리 어차피 숫자 안 바뀌어서 나올 거니까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푸는 방법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좀 까다롭죠? 네. 자, 54번 가도록 할게요.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요. 우리 전기자 반작용은 직류기 파트 얘기죠. 직류기 전기자 반작용 얘기는 한번 지난번에도 한번 해드렸었는데 한번 보죠. 일단 우리 얘는 주자속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던 거예요. 주자속 또는 우리 계자극 또는 우리 계자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결론은 뭐 여기 계자가 있고요. 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N극, S극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전기자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 중성축이 있다라는 거죠. 축이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이제 그 들어가는 권선, 이쪽은 이제 나오는 권선으로 존재하더라. 그때 이제 돌아가는 주자속이 존재할 때 돌아나가는 자속이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돌아나가는 자속. 그래서 서로 상쇄가 돼서 첫 번째는 뭐예요? 영향 첫 번째가 편자작용이 발생되는 거죠. 편자작용이. 그죠? 자속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에 의해서 편자작용이 발생되면 중성축이 이동이 되더란 얘기예요. 중성축 이만큼, 알파만큼에 대해서. 그래서 자, 첫 번째 중성축이 이동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브러쉬를 이동시켜야 되겠죠. 그래야만 기전력을 끄집어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방향은 두 가지예요. 전동기하고 발전기. 그래서 발전기는 우리 회전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고요. 전동기는 우리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돌아가는 자속과 하얀 자속이 서로 상쇄가 되니까 감자작용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속이 감소하고 기전력 감소하고 발전기의 용량이 감소가 되더라. 출력의 변화가 있더라. 세 번째는 전압차가 발생하니까 순간적인 아크가 발생하면서 불꽃, 섬락이 발생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지법으로는 보상건선과 보극을 설치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영향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중성축 이동한다 맞는 얘기고요. 주자속 감소한다 감자작용 맞고요. 정류자 편 사이의 전압이 불균일하게 돼서 불꽃 섬락이 발생한다 맞죠. 그래서 국부적으로 전압이 낮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아니에요. 자기여자 현상이 생기며 국부 전압 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4번. 네, 아닌 거. 그래서 우리 여기 방지법까지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보상건선이 들어가는 거고요. 계자극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이쪽에다가. 그죠? 반대 방향으로. 누구하고 반대예요? 전기자권선의 전류의 방향과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전기자권선의 전류 방향과 반대니까 앞글자 뒷글자. 그래서 정반대라고 기억을 하고요. 두 번째는 보극을 설치하는 거죠. 보조극을. 그래서 우리 이거 전압정리 역할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효과적인 건 보상건선이 되는 거죠. 보상건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55번 갈게요. 55번은 그 삼상권선용 유도전동기의 슬립이 4%, S가 0.04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한상의 저항이 얼마냐면 2차 저항이 0.3이래요. R2가 0.3이 된다는 얘기죠. 그때 이 유도전동기의 기동 토크를 전부와 토크가 같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의 2차에 삽입할 저항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2차 저항값 물어본 거예요. 2차 저항값. 등가 저항, 2차 회로. 뭐 2차 출력 정수라고도 하고요. 거기다 밑줄을 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다 밑줄 그냐면 외부에서 2차에 삽입할 저항의 크기, 2차 출력 정수라고도 하고요. 등가 저항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 우리 R은 R2에다가 S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기본적인 문제는요. 슬립을 4% 줬을 때 등가 저항은 2차 저항의 몇 배냐. 그래서 이거 24배고요. 그 다음에 5% 줬을 때 몇 배입니까?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이거 19배, 19배. 자, 지금은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R2가 0.3이고요. 슬립을 4% 줬으니까 0.04분의 1에 마이너스 1 해가지고 계산기 두들기면 7.25미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답 몇 번이냐면 4번 되겠죠. 예. 이렇게 푸는 건데, 그 해설처럼 풀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푸세요. 여기 이제 그 공식이니까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간단합니다. 56번 가도록 합시다.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지금 보면 답으로 좀 갈 건데요. 틀린 거는 3번이 틀렸어요. 역률은 동기속도 이상에서 저하되며 80% 정도라고 했는데 우리 실제 역률은 저속에서 좋지는 않지만요. 동기속도 근처나 그 이상값에서는 매우 양호합니다. 역률이 거의 100% 정도죠. 100%. 그래서 답은 3번이 잘못됐습니다. 답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한 문제밖에 없는 것들이니까. 그 다음 57번은 변압기 전압 변동률 문제가 나왔는데 무브와 2차 무브와 전압이 240이고요. 그 다음에 2차 단자 전압이 230이래요. 항상 무브와 전압이 큰 이유가 있는 거죠. 부하를 걸지 않았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항상 크다. 전압 변동률 물어봤는데 전압 변동 공식은 뭐 이렇게 되겠죠. V2n분의 V2 제로 마이너스 V2n.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고 그랬던 게 뭐예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Q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지금은 요거 풀어야죠. 그래서 뭐 지역률일 때, 진역률일 때 얘기했던 건데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V2n이 230이고요. 무브와 전압이 240 마이너스 230입니다. 곱하기 100. 그래서 요거 하면 4.35% 나오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1번. 다음 58번 가도록 합시다. 단상 변압기 임피던스 와트를 구하기 위해 어느 시험이 필요한가 라고 물어봤는데요. 우리 한번 볼게요. 변압기에 등가외로 우리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 3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뭐가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우리 일단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들어가요? 우리 무부하 시험 들어가죠? 요거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개방시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가 들어가냐? 우리 부하를 걸었을 때 단락시험이 들어가죠? 2차를 단락했을 때 단락시험. 그래서 일단 요 두 가지 이제 보시면 무부하 시험에서 우리 구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철선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자 전류 들어가죠? 요거 잘 나오죠? 요 내용도. 그 다음에 여자 어드미턴스가 하나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우리 단락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누가 들어갑니까? 동선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임피던스, 뭐 전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임피던스 와트라고 할 수도 있고요, 동선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들어가는 게 단락전류가 들어가죠. 뭐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무부하 시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거 또는 없는 거,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거, 구할 수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임피던스 와트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시험이에요? 단락 시험. 이 임피던스 나오면 무조건 단락 시험이에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해당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59번 가도록 합시다. 59번 반도체 소자 중 3단자 사이즈스터가 아닌 거 물어봤어요. 자, 우리 그거 좀 적어놔야 되는데 답은 일단 1번이고요. 그 SCS는 몇 방향 몇 단자냐면 단방향 4단자예요. 그 밑에 보면 해설이 다 나와 있는데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보기에 있는 것만이라도 좀 보고 가세요. SCR은 단방향 3단자입니다. 단자 개수예요. 이건 단자 개수. 그 다음에 단방향은 그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 한쪽으로 못 흐르는 거죠. 한쪽으로밖에. 그 다음에 우리 GTO는요. GTO. 요거는 우리 단방향 3단자. 얘도 3단자예요. 똑같이. 그 다음에 트라이액이죠. 트라이액은 쌍방향 3단자입니다. 그래서 3단자 아닌 건 얘밖에 없죠. SCS. 그래서 답 1번이 되는 건데 요것도 잘 나와요. 우리 쌍방향 3단자는 누굽니까? 트라이액 하고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참고하시면 돼요. 이게 AC 교류니까 이렇게도 흐르고 이렇게도 흐르는 거예요. 왜? 방향이 우리 반대잖아요. 교류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AC 쌍방향이구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쌍방향 3단자 누굽니까? 트라이액. 요거 잘 나옵니다. 단독으로 잘 나와요. 자, 60번 서버 전동기로 사용되는 전동기와 제어 방식의 종류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그 제어하는 방식이요. 보통 이제 서버 모터가 있고요. 스텝 모터가 있는데 그 서버 전동이 서버 모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다 서버 모터예요. 근데 이제 릴럭턴스의 전압 제어는 스텝 모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어 방식 종류가 다른 거 하나는 2번. 요거 답으로 하나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오진 않으니까 요거 우리 기출 문제 딱 한 문제밖에 없어요. 스타일이. 그래서 요거 2번으로 하나 체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10년 1회 문제 좀 풀어봤는데 뭐 좀 어려운 문제도 좀 있었고요. 좀 심한 문제도 있었는데 우리 중요한 거는 기기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12개 이상만 맞으면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본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 위주로 항상 준비하시면 되고 다 외우라고 하는 건 다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회 여기서 마치고요. 2회 문제 때 풀이할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